어제 국회 농해수위원회가 아주 격돌의 장이었습니다.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자, 무슨 근거로 정부가 원전 오염수 안전을 장담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우리 바다와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죠. 하루 300톤씩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바다에 방류를 했는데 우리 해역이 이제 그때부터 쭉 그 검사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량 유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 누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던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소금을 샀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뭐 김, 미역 이런 일부 사재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부분을 괴담이냐 과학이냐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심리의 그 문제 기제가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주시고 1분 내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부터 시작할까요? 한마디로 이제 그 누가 돌팔이인가? 옥스퍼드대 앨리슨 교수가 돌팔이냐? 네. 아니면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네. 누가 돌팔이인가? 아니 세계적인 석학 40년 동안 원자력 그다음에 환경 문제 연구한 옥스퍼드대 교수를 돌팔이라고 공당의 대표가 떠들면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이게 검정고시에서 그냥 변호사일 뿐인데 본인이 알면 뭘 합니까? 본인이 뭐 원자력 뭐 환경 이재명 대표 알아요? 어떻게 그런 석학을 돌팔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 문제는 결국에 정치로 접근하니까 과학으로 좀 이게 팩트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정략적으로 정치로 접근해서 윤석열 정권 한번 공격해보자.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본인의 생명수처럼 생각해서 정략적으로 공개한다고 봅니다. 네, 서영주 상근부 대변인. 네. 뭐 반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돌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반박할 건 없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들은 괴담이 아닙니다. 팩트지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신중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 한 분 말을 믿고 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인다. 그게 과학적입니까?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아주 눈 가리고 앙화하는 식이죠. 그냥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은 밝히지만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일본의 대변인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자체도 나와서 엊그제 상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옥스퍼드 교수 말고도요. 지금 보면 작년 12월에 전미해양연구소 협회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이 농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방류를 하고 나서 이게 이 오염수 부분들이 해양 생물에 농축되는 부분들, 퇴적물에 농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향후의 미래 세대들에게 재앙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는요. 일본의 대변인이다라는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문종형 상근부 대변인. 네, 후쿠시마 이 방류 문제는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안전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국민 선동으로 악명이 높은 게벨스가 했던 말 중에 거짓을 10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이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양수를 방류해도 방사능 테러라고 하고 학문적으로 검토가 안 된 핵폐수라는 말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쓸 때는 이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이걸로 정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과학과 지성에 기반해서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 네. 뭐 돌파리, 괴벨스, 뭐 과학과 지성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정쟁 대신 과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했든 그 다음에 이제 괴벨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 언론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검증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입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요. 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런던 의정서 2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각국에 있고 그 책임에서 일본 정부도 빠질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이게 얼마 기간에 걸쳐서 언제 우리에게 오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거 보도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독일의 킬 대학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성 물질로 유명하죠. 세슘 137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 시뮬레이션 발표를 한 바 있어요. 200일 안에 제주도 해역에 도착을 하고요.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 그리고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대학 등 연구팀이 2018년 국제학술지 오션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슘 137이 그 북태평양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걸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인데 동해로 유입되는데 1년 걸렸고 장기적인 영향은 방출 4-5년 뒤에 보다 정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슘 137의 반감기가 30년 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WHO 기준이 이제 리터 베크럴당 10인데 일본은 9배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는 50배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2배 가까이 높은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국민들께서 날마다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국민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소금을 사는 겁니다. 네.